윤가은은 33이 되던 봄 이사를 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고 회사와의 거리가 한 정거장쯤 가까워졌으면 했고 무엇보다 밤 11시에도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는 현관이 있었으면 했다. 전셋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을 둘러보던 날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다. 아이고 여기 조용하고 따뜻해요. 옆집엔 건축사무소 다니는 총각 하나 살고 윗집은 주말 부부라 거의 비어요. 가은은 그런 설명을 믿지 않았다. 조용하고 따뜻하다는 말은 늘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창틀과 밤마다 윗집에서 내려오는 줌바 음악을 뜻하곤 했으니까. 그래도 새 집의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현관에 작은 선반을 놓고 벽에 자석훅을 달고 식탁 위에 오래된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손잡이가 조금 깨진 컵이었다. 새 집에는 약간 낡은 물건이 하나쯤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고 믿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가 안에서 급히 손을 뻗어 문을 잡아주었다. 들어오세요. 검은 프레임 안경, 회색 후드티, 손에 종이박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문이 닫히자 남자가 먼저 층수를 눌렀다. 8층. 가은도 8층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스치고 동시에 숫자 8의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요. 옆집 사시나 봐요. 802호요. 저는 정도연입니다. 801호 윤가은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두 집의 초인종이 서로 마주보듯 붙어 있었다. 서로의 현관으로 들어가기 직전 도연이 이거라며 종이박스를 흔들었다. 박스 겉면에는 다육식물 키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인터넷에서 충동 구매했는데 사용자 후기가 저를 매우 우려하더라고요. 초보 난이도 낮음이라더니 저는 항상 조기 퇴근 못하는 초보라 물을 잊을 확률이 높아서. 물은 잊어도 햇빛은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네, 이웃님. 문은 닫히고 복도에 센서 등만 다시 어두워졌다. 가은은 자신의 현관에 들어서면서 어쩐지 짧은 인사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걸 느꼈다. 이웃님. 그 단어만으로 조금 안전해진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다. 며칠 후 가은은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보관함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스를 발견했다. 정도연. 박스는 얇고 단단했다. 모서리가 반듯한 걸 보니 책이었다. 고민 끝에 들고 올라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네? 택배가 바뀐 것 같아서요. 제 건 아래층에 가 있고 이건 도연 씨 것 같아요. 문이 열리더니 그가 서 있었다. 집 안에서는 낮은 재즈가 들렸다. 소파에 가방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책상 위엔 작은 모형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쪽 건? 받아왔어요. 제 건 두루마리 휴지여서요. 바뀌면 좀 민망하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가 박스 위 라벨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다. 혹시 책 좋아하세요?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다만 해설이 긴 책은 잠이 먼저 와서. 저도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그는 책꽂이에서 작은 소설집을 꺼내 건넸다. 표지는 회색, 제목은 짧았다. 이웃 할인. 반납은 천천히. 이웃 할인이라면 대출 기간 무기한인가요? 연장도 가능하고요. 연체료 대신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날 밤 가은은 오래된 머그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소설집을 펼쳤다. 책의 첫 문장이 눈을 붙잡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얇고 문은 생각보다 자주 열린다. 가은은 문득 옆집 현관문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 유리를 스친 그 낮은 목소리도.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는 오래된 머그컵이 아직 깨지지 않은 이유를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만 같았다. 회사에서는 신제품 런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회의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디자이너와 마케터와 개발자가 각자의 언어로 동시에 말하고 사무실 공기가 늦은 저녁처럼 탁해지면 가은은 팀의 마무리를 맡아 조심스럽게 한 문장씩 정리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보다 일관되게가 중요해요.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것이었다.
빠르게 설레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퇴근길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서 도연을 다시 만났다. 그는 손바닥만 한 화분을 들고 있었다. 다육식물이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안 되겠죠? 그가 물었다. 이미 결승전까지 갔다가 넘어졌네요. 물 많이 주셨어요? 아니요, 거의 안 줬는데 햇빛이 문제인가? 햇빛은 사랑이죠. 다만 사랑도 너무 뜨거우면 타요. 그럼 우리는 커피로 타협할까요? 지난번 연체료 결제도 해야 하고. 커피는 타협이 아니라 평화죠. 그들은 8층 복도 창가 끝 작은 공용 테이블에 앉아 컵 뚜껑을 열었다. 밤바람이 스테인리스 난간을 살짝 흔들었다. 도연이 말했다. 저 건물 리모델링 설계 들어갔는데 저 사선의 선을 일직선으로 만들면 바람이 좀 덜 들어올 거예요. 와, 직업병이다. 가은 씨는요? 직업병 같은 거 있어요? 밥 먹기 전 사진을 안 찍으면 기획이 틀어진 것 같은 불안감. 그건 직업병이라기보다 시대병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고쳐보려고요. 사진보다 식은 국물이 더 슬프더라고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생각보다 달고 부드러웠다. 둘은 회사 얘기를 조금, 동네 중국집의 유산슬이 훌륭하다는 정보와 건물, 외벽 색깔이 왜 회색이 많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조금 더 얘기했다. 연애 얘기는 하지 않았다. 둘 다 그 주제를 꺼내면 뭔가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감동으로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에게 필요한 건 울림보다는 리듬이었다. 다음 주말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다. 입주민 플리마켓 작은 글씨로 팔고 싶은 물건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가은은 오래된 머그컵을 잠깐 쳐다보다가 손잡이가 멀쩡한 머그 2개를 상자에 담았다.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청록색. 이사 기념으로 바꿔볼까. 플리마켓 부스에서 그 머그를 누군가가 집어들었다. 예쁘네요. 고개를 들자 도연이었다. 마치 맞춘 세트 같네요. 맞춘 건 아닌데요. 근데 우리 둘이 사면 세트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씩 사죠. 서로 다른 색으로. 그럼 저는 노란색. 전 청록. 2개의 머그는 다시 같은 엘리베이터에 실려 8층으로 올라갔다. 집에 들어와 포장을 풀다가 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머그 바닥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여행 출발. 누군가의 취향이 새겨진 문구였다. 누군가 한 번쯤 그 컵으로 달콤한 여행을 시작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의 저녁을 출발시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었다. 어느 날은 복도 공용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파란 펜으로 쓴 동글동글한 글씨였다. 혹시 누가 초록물? 잘 주는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다육이가 저를 떠날 준비 중. 밑에는 작은 웃음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가은은 그 종이 아래에 연필로 답장을 달았다. 3일에 한 번 숟가락 1스푼. 그리고 아침에 햇빛. 저도 초보지만 함께 살아봅시다. 다음 날 파란 펜으로 다시 적혀 있었다. 3일에 한 번. 햇빛 아침. 확인. 감사합니다. 이웃님. 그 종이는 한동안 지워지고 쓰이기를 반복하며 작은 대화장이 됐다. 내용은 심각하지 않았고 끝에는 늘 짧은 인사가 붙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퇴근길 조심하세요. 비 오니 미끄럼 주의. 어느 날은 밤에 라면 끓이는 냄새가 복도를 지배했어요. 범인은 접니다 같은 고백도 있었고 그 밑에 다음엔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농담이 따라붙었다. 이웃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데려오던 어느 저녁 도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라면 공유하러 왔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은 죄책감 없이 맵게. 테이블 위에 2개의 머그가 나란히 놓이고 라면 2그릇이 그 옆에 놓였다. 쓸데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면을 들고 식히던 도연이 물었다. 가은 씨는 왜 혼자 사세요? 질문이 돌직구네요. 죄송. 설계 도면엔 곡선이 많은데 말은 직선으로 나가서. 뭐 해볼게요. 혼자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불을 내가 끄고 문을 내가 닫고 음악을 내가 고르고.
누군가와 살면 이런 걸 나누는 게 어렵진 않지만 가끔은 조금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누군가와 살면 설거지 순서가 달라질까봐 걱정돼요. 저는 컵부터 하거든요. 컵이 제일 쉬워서. 저는 반대로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해요. 냄비부터. 그럼 둘이 살면 컵과 냄비 사이 어딘가에서 절충하겠네요. 그 얘기를 벌써 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가정법. 둘은 동시에 웃었다. 라면 국물이 탁자에 한 방울 떨어졌다. 가은이 휴지로 닦으며 말했다. 연애는 요란할 필요 없다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동적이지 않은 게 오히려 오래 가기도 하고. 네. 저는 외장재처럼요. 내구성 있는 걸 선호합니다. 비유가 너무 건축적이네요. 고치겠습니다. 오래 쓰는 컵 같은 사랑. 그건 좋네요. 밤이 조금 더 깊었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가까운 데 같이 걸을래요? 동네에 지붕이 재밌는 건물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산책 코스. 좋아요. 대신 끝나고 중국집 유산슬 먹어요. 그건 협상이 아니라 축복. 그날 이후 둘의 주말에는 1시간짜리 산책이 추가됐다. 코스는 단순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낮은 언덕을 넘어 작은 카페에 들르고 도연이 말한 지붕이 아름다운 오래된 교회 건물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가은은 도연의 설명을 반쯤만 이해했다. 여기 처마 끝선이 각도를 조금만 더 낮췄다면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설명은 정보를 넘어 취향을 소개하는 말처럼 들렸다. 가은은 그 말의 리듬이 좋았다.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의 일상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리듬. 어느 일요일 소나기가 쏟아졌다. 둘은 카페 처마 밑에 섰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달려갔다. 빗줄기가 거리를 쓸고 지나가자 공기가 한 번 더 씻긴 듯 맑아졌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네요. 도연이 말했다. 둘이 쓰면 되죠. 어깨가 젖을 텐데. 마음이 덜 젖으면 돼요. 우산 아래 두 사람의 걸음은 아주 느렸다. 조금 젖어도 되는 사람들이 걷는 속도였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딱히 특별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편안했다. 함께 석에 오르고 조금 떨어졌다 다시 붙는 그 호흡이 좋았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가은의 회사는 다시 바빠졌다. 런칭 일정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말은 빨라지고 표정은 단단해진다. 야근이 이어지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종종 낯설었다. 그런 밤이면 현관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밤엔 따뜻한 물, 아침엔 햇빛. 이웃님도요. 손바닥만 한 다육이 화분 옆에 민트티 티백이 몇 개 담겨 있었다. 봉투 아래에는 노란 머그가 툭 기대듯 놓여 있었다. 답장을 쓰고 싶었던 날 가은은 새벽 2시 5분이라는 시간을 지워버리고 펜을 들어 짧게 적었다. 저는 컵부터 설거지했어요. 오늘은 컵도 냄비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파란 펜의 대답. 내구성 확보. 곧 유산슬. 새해 두 사람은 정식으로 대화를 정리했다. 커피 대신 식당에서 앉아 주문서를 사이에 두고 우리 이름 말고도 무언가를 서로에게 붙여볼까요? 도연이 말했다. 직함 말고요. 예를 들면 저는 가은 씨 일정표에 그 사이 시간이 되고 싶어요. 회의와 회의 사이, 할 일과 할 일 사이, 잠과 잠 사이. 그 사이에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런 틈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럼 저는 도연 씨 집에서 늘 첫 번째로 비워지는 그 컵. 제일 쉬운 컵. 기꺼이 먼저 씻기는 컵. 우리 꽤 괜찮은 조합 아닌가요? 네. 왜냐면 감동적이지 않아서. 그냥 괜찮아서. 말은 단단했고 웃음은 가벼웠다. 그날 밤 복도 공용 테이블 위 종이에 아주 간단한 문장이 적혔다. 금요일 같이 유산슬. 밑에 동그란 체크 표시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은 생각보다 자주 열린다. 가끔은 2번 두드리기도 전에. 열리지 않는 날엔 굳이 흔들지 않고 열린 날엔 오래 붙들지 않는 연습이 조금씩 쌓였다. 셋째 주 금요일에는 함께 요리를 했고 넷째 주 토요일에는 함께 빨래를 널었다.
그 모든 일의 속도와 높낮이가 비슷한 게 좋았다. 감동적이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과장되지 않은 사랑. 대단한 장면이 없어도 서로의 습관을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들. 컵부터 씻든 냄비부터 씻든 같은 싱크대 앞에 서는 시간. 봄이 오고 다육식물은 아직 살아있었다. 햇빛은 여전히 아침에만 창틀을 통과했고 물은 사흘에 한 번 숟가락으로 나뉘어 흘렀다. 머그의 바닥 글씨는 어느 날 문득 부엌 불빛에서 더 선명하게 빛났다. 여행 출발. 두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든 한 발씩만 더 내디디면 되는 거리였다. 그해 여름의 첫 소나기 날 도연이 말했다. 윤가은 씨, 우리 연애합시다. 큰 약속 말고 작은 체크 표시로. 가은은 웃었다. 좋아요. 금요일 유산슬. 토요일 산책. 일요일 빨래. 월요일은 각자. 화요일은 우산 하나. 우산 하나면 충분할까요? 어깨가 조금 젖겠지만 마음은 덜 젖으니까. 두 사람은 우산을 접고 비를 조금 더 맞았다. 특별한 음악도 효과음도 필요 없었다. 컵과 냄비 사이에 어딘가 다육의 초록과 엘리베이터 거울 속 빨간 팔. 숫자 사이에 어딘가에서 평범하고 단단한 리듬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서 좋았다.